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솔트룩스 사업 설명. 내가 홈페이지를 보고 재무를 보고 바로 마무리를 했네. 사업 설명도 해야 되네. 사업 설명도 길어. 이거 95페이지 정도 돼. 사업 설명이 이마이 길어. 이마이 그거 95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야, 솔트룩스가 어쩔 수 없다. 한 2, 30분. 자, 솔트룩스고 81년에 설립됐다. AI, 빅데이터, 그래프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4대 제품 기반으로 고객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 니즈에 최적화된 심층 질의 딥, 이거 심층 질의 응답. 지금 챗GPT하고 질의 응답 하잖아, 맞지? 자, 그런 거 대화형 인공지능, 그리고 기계 학습 기반 증강 빅데이터 이런 것들, 그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 총 3개 분야의 사업을 전개한다. 신규 법인 플루닛을 설립해 플루닛 워크센터, 요거는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다. 자, 플루닛 요번에 만들었다.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20년 7월에 그 코스닥에 상장, 신용등급은 BW 등급. 자, 또 뭐 있노? 최대 주주 이경일 대표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회사를 합병해서 최대 지주로 이제 쭉 잘 굴리고 있는 이런 상태. 솔트룩스. 솔트룩스로 상호 변경, 김원영 사임, 이경일 취임, 실시간 빅데이터 플랫폼 출시, 엔진 출신, 인공지능 아담 출시, 인지 분석 데이터 서비스,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경쟁 대상 IT 솔루션, 코스닥 2020년 상장, 22년도에 대선이 있었으니까 22년 초에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그어서 이제 CBS에 그 진출한 우리나라 유명한 스타트업 기업, 그런 그 아이템은 좋은 기업들을 홍보해주는 그런 그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거든. 그때 제일 처음에 나왔었는데 그때 내가 신경 안 썼더만 그때 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기업 경쟁 대상 IT 솔루션 최우수, 21년 AI 학습 데이터 구축, 대규모 한국말 말뭉치, 주제별 음성 데이터 이런 것들도 하고 그 세계 최대 전시회 CES 두 번째 참여, 21년도에 처음 참여했다니까. 딥 시그널 공개해서 사람들한테 깜짝 놀라게 했는 그런 거지. 그런 거. 자, 그래서 용어 해설 AIaaS, AaaS, 서비스 SaaS, as a 서비스 AI를 구독형 서비스 해준다. 공급해준다. AI를 구축하려고 하면 수십억 그런 거 들잖아. 막 컴퓨터 들어야 되고 막 서버 있어야 되고 막. 그런데 얘들한테 하면은 얘들이 그것까지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구독만 하면은 월 회비만 내면은 그런 걸 해주는 그런 서비스, 구독형 서비스인 거지. 데이터 AAS, 데이터 애저 서비스, 딥 Q&A, 소셜 리스닝, 신조어인데 그 웹상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이미지, 텍스트, 사운드,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되지 않은 거를 싹 흡수해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딱 경향을 지시하는 그런 것들. 강화 학습, 뭐 이렇게 기계를 독해하는 거, 기계 학습, 인공지능, 딥러닝, 전통적인 기계 학습 방법과는 달리 모델의 벡터 구조를 알고리즘이 스스로 최적화하는 거, 그리고 대화 모델을 생물학적 시스템이 아닌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대화 흐름을 제어 모니터하는 것들, 이런 것들. 챗봇, 인간과 대화를 통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보 전달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챗봇은 요거 콜센터 이런 데 많이 하지. 그런 것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지식을 소통하겠다라는 기업 사명 중심으로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 상호 소통 협력 가능한 미래 원천 기술을 개발하려고 2000년에 설립됐다. 기업 대 고객, 기업 대 공공고객, 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을 프로젝트.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영위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련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스 고객사에 제공해서 컨설팅, 커스터마이제이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0에서 2004년까지는 자연어 처리 전문하면서 이제 시스메타 다국적 처리 기업 모비코 인터내셔널이 합병되면서 사업적으로 자연어를 처리하고 NLP라고 하는 거, 엔진 출시에서 이를 기반으로 한 텍스트 마이너, 텍스트로부터 가치와 의미를 정보를 찾아내는 거, 솔루션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연어 부분의 국내 인공지능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2000년부터 했는 기라. 그리고 2004년부터 7년까지는 기술을 검증받은 지식공학, 지식 그래프, 추론 기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지식공학, 2006년 기업명을 솔트룩스로 변경하고 자연어 부분 원천 기술을 검색과 저장,
추론 부분의 솔루션을 전개해서 시장의 얼리 어답터 고객으로부터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고 산업의 태동기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검증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외부 투자 유치를 하면서 향후 기술 및 제품 확장 고도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했다. 그리고 상용화가 되는 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술 상용화가 원천 기술은 산업 현장에 더 구체적인 문제 해결 영역으로 채택되고 인공지능 하면 지금 쉽게 떠올리는 개인화 추천 혹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시작하고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규모가 증대되면서 요구되는 핵심 기능이 병렬 분산 검색 등 솔루션 출시를 통해 상용 기술의 선도성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전신인 BIGO는 지금의 대규모 빅데이터 저장과 분석이 가능한 솔트룩스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시장에 확대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 제품 고도화기는 12년부터 15년까지인데 동종 업계 중에서도 핵심적인 기술 경쟁 우위를 확보하면서 심층 질의 응답 딥 QA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엔진으로 대화형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 12년부터 15년에 이를 만들어놨다는 거지. 심층 질의 응답은 사전 정의나 시나리오가 아닌 질문에서도 애드립에서도 기계가 사람 말과 뜻을 이해해서 의미 분석 및 추론 통해 답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돕고 이처럼 기계가 지속적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증강하는 기술은 솔트룩스의 핵심 경쟁력으로 고객의 차별화된 포인트를 인정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신성장기를 맞이하는 16년부터 20년까지 16년에 알파고 이런 거 나올 때 기업의 IT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국면과 더해 창업 일의 기술 검증 상용화 제품 고도화를 통해서 선도적 사업 기반을 활용한 인공지능 사업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AI 구독형 서비스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NH농협, 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지능센터 AICC 플랫폼을 확보하고 국내에서는 해당 분야에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가장 마켓 시어가 크다는 거지. 현대자동차, 한국전력, 국토교통부, 일본의 DMP, 다이니혼 인쇄주식회사 단연간 대형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업 고객을 확보함과 동시에 클라우드 인프라 확산에 대비한 한국어, 자연어 기반의 AI 구독형 서비스 솔트룩스를 최초로 출시, 가속화 중이다. 벤처기업 인정도 받고 ISO 9001 인정, 이노비즈 인정, 유망 중소기업 인정, 가족 친화기업 인정, 다수의 굿 소프트웨어 인정,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SP 인정, 국내외 기업 품질 프로세스 제품 품질 인정을 확보하고 ISWC 인터롭 도쿄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시장의 대상에서 그랑프리와 대통령상을 받아 그 기술과 사업에 대해 공신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창업기, 검증기, 상용화기, 제품 고도화기, 신성장기 쫙 올라가고 있다. 지금은 신성장기다. 클라우드 300억 유치, 미국 법인 설치. 사업 설명 엔터프라이즈 AI는 현대자동차의 첫 인공지능을 제공한 지 20년 됐고 솔트룩스는 삼성전자, LG와 같은 국내 글로벌 기업을 넘어 BMW, ANA 항공, 아시아나항공인가? DMP 등 세계적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완성해가는 인공지능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런 것도 있고, 엔터프라이즈 AI가 하는 분야가 고객 응대, AI 검색, 개인화 추천, 빅데이터 수집 분석, 업무 진흥화, 그리고 업무 진흥화 이런 거, 인사 번역 이런 거는 현대 BNG 스틸, 현대자동차도 하고 있고, 시장 조사, 경쟁자 분석 이런 거는 삼성전자, LG전자도 하고 있고, 고객 목소리 이런 거는 KT 한화, 법률 및 특허, 인공지능 연구진흥화, 김현장 특허정보원 이런 데서도 하고 있다는 거지.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국민이 하나로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 구현 사업. 이건 뭔 말이겠노? 전자정부 초기에서 2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국민 비서비스, 우리나라 인구 2천만 명 넘잖아. 국민 비서비스 국가 규모의 빅데이터 플랫폼, 대통령 기록관, 헌법재판소, 법제처, 국회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와 그 산하기관, 지자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왔다. 업계 1위의 기술력과 입증된 사업, 수행력을 기반으로 공공 플랫폼 구축, 사업 컨설팅 기획, 시스템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국가사업을 200회 이상 수행했고 대한민국의 플랫폼화 진흥화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업이 되었다. 빅데이터 AI 기술을 통해 정부와 국민의 하나로 연결되는 세계 최고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구현하는데 솔트룩스 관계한다. 사업 분야 AI 민원 응대 표준 플랫폼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의 민원 접수를 24시간 할 수 있는 챗봇, 행정정보 검색 개인화 서비스 이런 거는 헌법재판소나 코트라 이런 데 쓰고 있고,
공공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국토부,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신문고 이런 데 쓰고 있고, 대국민 여론분석 이런 데는 서울시 국민신문고 여론분석 이런 데 쓰고 있고, 공공 데이터 개방 플랫폼은 NIA 국립국어원 외 등에 쓰고 있고, 음성인식 회의록 작성 이런 데는 국회 사무처 이런 데 쓰고 있고, 행정업무진흥화 이런 데는 청와대, 한국전력공사 이런 데 쓰고 있고, 디지털 뉴딜 이런 거는 인공바우처 이런 거는 국립국어원 이런 데 쓰고 있다. 금융서비스진흥원 이런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로서 전환을 위한 사업. 솔트룩스는 20년간 국내 대규모 증권 및 금융 및 증권 서비스의 기업들에게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을 제공했다. 이러다 보니까 금융 고객 AI 3단 같은 경우는 콜센터도 있지만 농협,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 AI 텔레마케팅, 해피콜 이런 거는 농협,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AI 신용평가와 위험분석 이런 거는 또 우리은행 이런 데서 하고 있고, 상품정보진흥화 질의응답, 농협, 한국투자증권, 국민은행, 지능형 지식관리 이런 거는 농협, 국민은행, 불안전 판매 모니터, 농협은행, 농협카드회, AI 컨택센터, AICC 컨택센터, 고객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상담원에게 최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 솔트룩스는 음성 인식과 합성 대화 시스템, 신층 질의응답 기술의 대규모 딥러닝 모델과 지식 그래프를 융합한 3세대 유로 심볼릭 AI 기술을 적용하면서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의 고객 상담 품질이 90%라 하면 고객 한계를 넘어서 지금 95%의 응대율, 95%는 까지 안 한다 말이지. 99%의 정확도를 확보했다. 고객의 응대 업무 혁신뿐 아니라 불안전 판매, 컴플라이언스 이슈, 상담면 관리의 품질 평가에 이르기까지 미래 컨택센터의 체계를 확보했고, 사업 분야로서는 AI 고객 응대 같은 경우는 농협, 한국투자증권, 요기요, 상담원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 농협, 농협카드, AI 텔레마케팅, 해피콜 이런 거는 한국투자증권, 키움 이런 것들 농협, 지식그래프, 심층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 자 불안전 판매 모니터링은 농협, 농협카드, 상담 품질 평가 농협은행, 농협카드, 공공안전망과 국방,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방위산업 이런 것들이 AI가 뭐가 들어갔노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국가 번영을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연구개발을 넘어 국민을 위해서 안전과 책임을 다해갔다. 이런 것들. 사업 분야, 지능형 의사결정 이런 거 국방부나 기무사 방대하잖아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다출조 정보 분석, 통합 분석 이런 것들도 국방과학연구소, 국정원, 행정 업무 진흥화, 행정 업무도 통계, 업무 보고, 자료 입력, 반복적인 행정 업무 자동화 이런 것들을 경찰청 이런 것들을 하고, 범죄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은 대검찰청, 수사 지원 챗봇 이런 건 경찰청 외에, 자 AI 학습 데이터 구축 모델링은 데이터를 지능화시켜 데이터에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기계 학습 인공지능 시스템 서비스 개발 비용의 60% 이상이 데이터 수집, 통합 및 학습용 데이터로 전환과 품질 검수에 사용되고, AI 모델의 성능과 모델의 품질은 학습용 데이터의 양과 분류, 태깅 품질이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를 위한 비용을 낮추고 동시에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과 프로세스 방법론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문기업이고 상장기업이고,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얼굴 포함 다양한 영상인지, 의료, 바이오 분야까지 최대 규모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기계학습 모델 최적화의 사업을 추진해왔고, 자동화된 구축 프로세스와 구축 도구, 품질 검수 체계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 해외 자회사의 학습 데이터 구축과 모델링 전담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KT, SDK, SKT, 국립국악원 등 솔트룩스의 비교할 수 있다. 사업 분야에서는 웹소설, 데이터 분식, 정제 이런 거는 현대차, 삼성전자, 국방부, 음성인식 합성 데이터 이런 거는 KT, 에타리, 영상 이미지 데이터 이노테이션은 한국관광공사, 부산광역시, 자연어 처리 이런 거는 삼성전자, 한국언론진흥재단, 신한은행, 질의응답 대화 코퍼스는 KT, 삼성전자, 신한은행, 지식그래프 온톨로지는 NH농협, 신한, 삼성, 다국적 자동 번역 코퍼스, 감성 분석용 학습 데이터, 오픈 데이터 분석, 변환 통합, 공간 데이터 통합 분석, 과학 기술 데이터 큐레이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다. 헬스케어 데이터 변환, 세브란스, 가톨릭 중앙의료원 이런 것처럼 사업 현황을 보면 범정부 비대면 인공지능
민원 상담 365, 365를 다룬다는 거지. 1단계가 세린 TSG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범정부 민원 상담 365 챗봇 공통 바탕으로 1단계 사업 수주에 성공해서 맹실공이 대한민국 대표 챗봇을 인정. 국민비서와 챗봇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비대면 서비스의 대표적 사업이고 그때는 얼굴 안 마주치면서 관공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1단계 구축 사업이 끝나면 국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와 자칫 놓치기 쉬운 교통, 과태료, 범칙금 납부, 국가 장학금 신청, 필요한 그 해당 나이에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알림받을 수 있는 게 1단계 구축이라는 거지. 해당 정보가 필요한 국민을 특정하여 필요한 시기에 카카오톡, 네이버 앱, 친숙한 민간 채널을 통해 알려주고 가정마다 봉급된 KT, 기가진이, 클로버, 네이버 이런 것들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정부의 서비스를 알려준다. 1단계가 20년 뭐 이렇게 무슨 홍길동님 운전면허 갱신 기간입니다. 문자 오는 거 이런 것들. AI 스피커가 민원 서비스 그런 것도 있다면 2단계는 완결형 서비스. 주차 위반 범칙금 오늘까지 내셔야 돼요. 바로 납부할까요? 카카오페이로 바로 이런 것들 있고 3단계는 이제 AI 기반 스피커 완결형. 혈압 수치가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세요. 가까운 병원에 내일 오전 시간 예약해줘. 근처 병원 예약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3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지.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하면 뭐 이렇게 부산까지 가는 KTX 가장 빠른 시간 예약해서 몇 시 몇 톡한 예약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된다는 거지. 자, 행정 공공 서비스만 해도 9만여 종에 달하고 공공기관에서 서비스하는 게 국민비서가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일괄 신청하면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거는 9만 개 중에 몇 개가 안 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맞는 거를 일괄 신청 버튼만 누르면은 그걸 별도 신청하지도 않고 내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할 때마다 해당 내용을 AI가 딱 선택해서 알려준다는 거지. 병력, 교통, 교육, 건강 4개 영역에서 민방위 교육, 교통, 과태료, 범칙금, 국가장학금,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놓쳐가지고 또 같은 놈을 하잖아. 근데 이제 안 놓친다는 거지. 구종에 대한 알람 서비스 구현이 추진되고 21년부터 서비스 제공한다. 구종의 공공서비스 수혜 대상은 6,400만 명이 될 것 같고 21년, 22년 총 30종을 더 확대해서 69종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1인당 3, 4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범정부 민원 상담 365 챗봇 공통 기반으로 국민은 대기 시간 없이 아무 때나 챗봇을 통해서 삼행시를 다 된다는 거지. 민원에 답변을 하고 대화창을 받을 수 있다. 경찰 민원, 전자통관 민원, 자연휴양림 민원 10종의 챗봇 서비스가 구현되면서 내년부터 서비스 제공이 시작된다. 자, 기존 콜센터의 경우 유선 상담자 이용이 1286만 명인데 시간 제약 없이 아무 때나 상담받을 수 있고 22년까지 3단계 걸쳐 추진되는 요거 되면은 21년, 22년에 각 12종의 챗봇 서비스가 추가되고 23년에는 34종의 민원 상담이 하나의 대화방에서 가능해진다. 다음에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 지식관리 시스템 이런 것도 있고 뭐 고정밀 자연에 대한 이해 추론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차별화돼 공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향후 서비스 사업을 구독형 서비스로 확대해서 공공기관, 금융권, 대기업, 채용과 HR 부분에서 투자가 어려운 미드테일 고객으로 중간층 고객으로 시장 침투를 가속할 거다.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콜보 서비스 이런 거 금융권의 3당사를 지원해서 구축한 유일한 기업 이런 것들도 있고 대화 이제 처음에는 대화하는 게 무엇이 궁금한가요? 막 이런 것들 막 묻는 다음에 이제 입력 중 키워드를 누출하면 키워드 대출만 검색하면 예금 문의, 저금 문의, 신용대출, 대출 약정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질문 추천을 리스트를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고 선택지 요 중에 골라라 대표 서비스 항목, 업무 방법, 개인화 추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것들도 있다. 기계학습 기반의 영업점 직원 상담 챗봇을 대화 시나리오 설계, 유연한 질의응답 처리, 그룹 챗봇 외부 시스템 연계, 챗봇 모니터링 및 다국어 지원 가능하다. 그러니까 보험 상품이 얼마나 많노? 보험 상품이 또 보험 설계사가 또 자기 거만 알아야 되나? 또 타사 거도 알아야 되잖아. 그럼 그거를 머리 위에 기억하노? 그게 뭐다? AI가 한다는 거지. 국민은행 지식 베이스 기반 상품 지식 플랫폼 이런 건 국민은행이 내부 직원들의 상품 지식 강화를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 거 비교 견적 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이런 것도 하기로 한다. 그럼 딱 나오잖아, 맞지? 경쟁 상품 분석, 상품 비교 분석, 금융 상품 추천, 시장 모니터링. 니 거 이런 거 비교했는데 우리 게 더 좋더라.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좋다. 경쟁 회사는 비슷한 게 몇 개 이런 게 뜬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쉬운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알 수가 없지. 너무 방대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지능형 범죄재판 서비스 이런 것도 하고 헌법재판소 특성을 반영한 지능형 학습 데이터 구축, 지능형 민원상담 챗봇, 일상용어 의미 기반 판례 검색, 비대면 업무 지원 영상 회의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그러니까 체인점 갑질을 검색하면 일상용어로 이제 법률용어로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판례도 나오고 민원 상담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도 나오고 오만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지. AI를 기반한 특화 산업 빅데이터 플랫폼도 있고 자율주행 AI 학습 플랫폼, 자회사인 광주인공지능센터는 차세대 자율주행차를 위한 초대규모 데이터 규축 학습이 가능한 AI 플랫폼 출시되고 광주지능센터 이제 없앴으니까 이런 그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보행약자 수어 AI가 수어 번역 이게 수화자 수화 이런 것들도 솔루션한다. 특허 출원한 TTA 공인기관 평가 인증을 완료한 솔트룩스 제스처 인식 기술은 20년도 AI 바우처 지원 사업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그러니까 뭐 말 귀에 안 듣는 분들은 문자로 하면 되지만 그거 말 못하고 귀 안 들리고 하는 거는 시각적으로 보는 사람은 문자도 되지만 수어도 되잖아, 맞지? 수어도 되니까 수어에 관한 음성 합성 이런 것들도 가능한. 농어인이 수어를 하면 그 딥러닝 기반으로 이미지를 인식해서 텍스트로 변화하고 텍스트를 음성, 청인은 눈은 안 보이지만 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음성으로 되고. 멋지다, 맞지? 이게 AI가 가능한 거지. 수어 인식 기술은 각 프레임 단위에서 키포인트를 추출할 분석, 이게 분석 단위 혹은 영상 전체 영상의 의미를 인식하는 기술, 의미를 인식, 제스처 인식 관련 솔트룩스 수어 모델은 기존 모델 대비 14% 정확도가 상승한 98.65%, 기존 모델 대비 탑5 수준의 세계 최고 수준의 테스트 행동 인식 엔진을 보유했다. 2차원 3처리 모델이라는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요런 거다. 솔루션 대전 시청 인공지능 AI 기반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민원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고 이런 시청각, 자 대만 이런 것들도 대전광역시는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하고 빅데이터 그리고 또 이제 뭐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이제 돈 얼마 썼고 요번에는 전기 얼마 썼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것들 나오는 거지. 지역 난방공사에는 그래프로 얘들 그래프로 막 나오죠. 지금 그래프로 숫자로만 나오는 게 그래프로. 그래프로도 이제 고객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 한국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전국 19개 지사에서 들어오는 검침 데이터와 날짜 데이터 비정상 값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보정하고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데이터 품질에 확보한다. 이런 것들.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한눈에 알아보게. 환율은 이런데 LNG는 이렇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는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플랫폼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도 이제 한국무역진흥공사 플랫폼 그리고 해외 투자할 때 이런 것도 국토교통부 이 빨간 거는 뭐 이렇게 도시 뭐 이렇게 무슨 지수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의 그래프로도 볼 수 있고 뭐 요소 여기까지 땅 중에 얼마나 누가 말해서 1종 주거는 어떻게 하고 2종은 어떻고 3종은 어떻게 이런 것도 한눈에 볼 수 있고 뉴스 분석 이런 것도 행정 온라인 분석 영향력자의 분석과 댓글 정보를 활용한 여론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 소셜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관리할 수도 있고, 영향력 분석, 이 사람이 그 글을 올렸을 때 댓글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다 분석할 수 있다는 거지. 한국무역협회 빅데이터 서비스, 무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빅데이터, 지능형 챗봇을 이용한 24시간 비대면 정보, 그리고 AI 클라우드 이제 일본 최대 콜센터 상품 프로모션 클레임 처리 등 기업 일반 사무 대응업 회사인 DNP라는 회사 다이니혼 인쇄 주식회사인데 손해보험사들이 협력해 가지고 고객의 상담 사무처를 위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특화해 제공 중이기도 하고 자 사내 데이터 업무 지식 활용한 데이터 이런 거를 쭉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자연어가 처리돼서 나온다고 하는 연매출 약 16조 원에 달하는 일본의 거대 기업이다. 방금 DNP. 자 모든 기업체 관공서 전문회계 법인의 대량 계약서로서 핵심적 데이터를 기계 독해 기반으로 기계가 독해하는 추출 분석하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전략적 사업 협력 관계인 도메인 전문 파트
PwC와 공동 개발 전개한다. 향후 구독형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를 전개할 계획이다. 성장 기업의 감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각종 리스 계약과 관련된 상세 분석이 필수적이다. 전 세계 경쟁 차량 수집 서비스는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자기들이 팔린 것도 있지만 전 세계 차들이 어떻게 팔리는 이런 것들도 데이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를 활용한 적극 마케팅 센싱을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 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국어, 영문, 중문 포함해서 15개의 자동차 관련 게시판, 전수 수집이 불가능한 사이트 기반 수집을 위한 데이터 수집, 뭐 네이버 월간 검색량 연관 키워드 수집 이런 것들도 한다. 25년까지 기업 가치 1조 원 달성이라는 목표. 지금 2,700억이니까 4배 남았다. 4배. 인공 25년까지니까 23년이니까 2년 남았네. 플루니 워크센터 인공지능 고객 응대 서비스를 2017년부터 지금까지 NH농협 포함한 1금융권에 제공. 인공지능 상담 응답률이 94%에 해당된다. 최근 개발된 차세대 음성인식 및 자연어 처리, 대화 엔진에 기반한 서비스형 인공지능 고객센터 AICCO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수십억 이상 투입되었던 AICC 인공지능 컨슈머 연결하는 서비스가 월 수만 원 수준을 운영 가능한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을 목표로 한다. 월 수만 원 박리담회로 이제 월마다 게임 뭐 달달이 그 게임비 내듯이 그런 식으로 22년 하반기 출시된 솔트룩스의 AICC 구독형 서비스는 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한 유형의 기업 고객뿐 아니라 병원, 법률사무소, 다양한 공공서비스, 소상공인이 이용 가능한 명실상부한 본격적인 인공서비스 구독형 서비스가 될 것이다. 22년 하반기에 출시된 저런 것들이 호모 카툰이 아가씨를 호모 하이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플리니 스튜디오에서 메타 휴먼을 만들어서 서울시, 광주시 U+ 이런 식으로도 한다. 프론티스가 한컴 인텔리전스에 인수되면서 메타버스 사업을 강화하고 솔트룩스와 한컴 그룹과의 협력이 기대되겠다. 내가 한컴을 왜 팔았지? 가상 상담사 메타 휴먼이 수행한다. 가상 상담사 이런 게 그거 글자만 넣으면 이 가상 상담사가 막 얘기를 하는 거지. 보고 잘 이해하고 잘 대답하고 이런 것들. 감정 분석 지능 문장에 표현하는 8가지 기품, 신뢰, 공포, 분노, 감정을 92% 확률로 다중 분석하고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문장도 92% 정확도로 분석해서 문장을 이해하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다르지만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각 기능 97% 정확도로 사람의 나이와 성별을 정확히 인지하고 감정까지 읽어서 98% 확률로 얼굴의 표정을 인식한다. 1시간 분량 데이터만 있으면 원하는 인물의 목소리를 합성할 수 있다. 1시간 분량의 음성 데이터만 그 사람의 말하는 거 1시간 정도만 녹음해가 갖다 주면은 그걸 그대로 복제가 한다는 거지. 거의 잘 알아먹게. 주요 국가에서는 한국어 그 지원되는 국가 한국,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를 지원한다. 음성지능은 한국어 음성인식 오류 보존 기능을 최초로 탑재했고, 음성 전자기술로 전사기술로 AI가 음성 오류를 자동으로 검사해 알려주고, 문장과 시작의 끝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음성 인식률 정확도가 95%에 달한다. 음성 인식률. 그러니까 표정까지 다 본다는 거지. 시각 기능, 대화, 언어, 음성 기능. 음성을 합성하고 막 이렇게 쭉 해서 뭐 정보 제공, 정체성, 오류 응답 다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되면은 인플루언서, 상담사, 스마트 키오스크, 콘텐츠 큐레이터, 리셉션 데스크, 학습 도우미 이런 걸 다 된단 말이지. 가상 캐스터, 기상 캐스터가 가상으로 만든 거야. 이렇게 가상으로 이런 식으로 그 편집 프로그램 쓰듯이 이렇게 뚝뚝뚝 쓰면은 지게 된다. 초개인화 AI 서비스 꾸비 나왔고, 22년 하반기 미국과 한국에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 23년 말까지 12개의 언어를 지원한다. 주요 제품 2개의 핵심 기술, 앙상블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인데, 인지 모델 기반 증강 분석 기술과 앙상블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 2개를 핵심 부품, 핵심 기술. B2B 사업과 B2 가버먼스 사업 부분에서 AI, 빅데이터, 그래프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4대 제품 사업 영역을 보유하고 있다. 2,000개 이상의 국내외 고객 인공지능 기술로 혁신을 경험한다. 쫙 있는 거. AI 쪽은 딥러닝과 설명 가능한 AI를 결합한 앙상블 AI 유로 심볼릭 원천 기술에 기반하고 있고, 자연어, 음성 인식, 음성 합성, 학습 추론, 시각지능, 인간의 직관의 의견에 판단 처리되는 기업의 다양한 업무 영역을
고객 상담, HR 채용, 다국어 번역, 문서의 분석 등 자동화하는 핵심 문제 해결 엔진으로 제공하고 있다. 자연을 이해하고 대화 처리 톡봇 엔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심층 질의 응답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지. 기계가 독해하고 기계가 번역하고 지식을 추출하고 음성을 인식하고 음성을 합성하고 이미지를 인식하고 이미지를 또 합성할 수도 있단 말이겠지. 그래서 AI의 주요 특징으로 음성, 언어, 이미지, 인식 등이 필요한 AI 제품들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통합 서비스 관리, 레거시 데이터 연계, 모델 증강 학습, 도메인 커스터마이징, 관리 도구 제공, 지속적으로 품질 향상이 가능한 데이터 관리, 모델 학습, 품질 평가, 서비스, 모니터링, 빅데이터 분석 챗봇,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등과 결합이 확장이 가능한 통합 프레임워크다. 주요 특징. 대화형 인공지능에 기반한 상담 솔루션을 일본의 ANA 항공, 손해보험 재팬, 미즈호은행에 공급한 바 있고 KBS 미디어 부문의 콘텐츠 추천, 국내 최다 법률 회사인 김현장 법률, 특허 자동 번역 솔루션에 제공되고 있다. 설명 가능한 AI는 인공지능의 판단의 이유를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는 AI 기술. 그러니까 판단 이유 근거를 제시해서 AI가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가고 학습 기반돼서 데이터를 했는데 대출 거절했어. 왜? 신용이 10등급이면 최근 6개월은 카드 연체가 있어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왜 그러는 거를 알려준다는 거지. 빅데이터, 기업의 의사결정에 활용해야 될 정보와 데이터의 종류와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조기 확보, 이상 징후 감지 등을 위해서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 음성, 텍스트, 자연어, 이미지 등 중요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시멘틱 엔진 검색하고 비정형 분석하고 스트림 데이터 분석하고 인지 분석하고 시각적 분석하고. 자, 검색 엔진은 세 가지 특징인데 맥락을 검색하는 거, 정답을 검색하는 거, 의도를 검색하는 거. 그 말하는 이의 의도, 그 말하는 이의 정답, 그 말하는 이의 맥락,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제 그 특징 관리를 한다라는 거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 플랫폼은 국내 최대 인공지능 뉴스 분석 플랫폼이다. 인공지능이 뉴스를 분석하는 플랫폼. 하나그룹, KT 등 다양한 채널로부터 수집되는 고객의 목소리, 당사의 솔루션을 통해 실시간 집계 분석해서 경영 활동에 변형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신기술 세싱에 기반한 전략적 M&A 이런 것들이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비정형 텍스트 분석 솔루션을 공급했고, 중국 나이키 공장에 당사의 스마트 팩토리용 스트림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공급한 바 있다. 빅데이터 제품은 국방부, 기무사, 방첩관리,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다양하게 공급하고 있다. 이게 연평균 성장이 무시무시하다. 그래프 데이터 AI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방대하게 쏟아지는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글로 표현하고 음성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식 그래프 구조로 자동 변환 생산한다. 분석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기능을 내장하고 있고, 지식 그래프 데이터 생성부터 관리, 지능형 분석, 예측 추론이 가능한 국내 최고 제품이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과학, 데이터베이스 왜 중요할까? 그래,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 AI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이거 반도 멋져.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을 수요자 관점에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구축형 서비스. 구축형. 초기 투자 비용 쓰지 말고 구축형 말고 이제는 AI 서비스. 구독형 서비스를 바꿔라. 처음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잖아. 서버 갖다 놔야 되지, 연결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인공지능 원천 기술과 엔터프라이즈 부분의 오랜 시장 경험을 통해서 제품력을 기반으로 인정받은 부가가치가 높은 구독형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21년 정부 공공 시스템의 70-80%를 공공 클라우드로 전환할 계획이고, KINX네. 민원 상담 365와 같이 클라우드 환경 기반의 구축형 사업의 하이브리드형 접근을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21년 AI 클라우드 안정화 및 고도화를 통해서 솔트룩스 AI 구독형 서비스를 확산하고 무료 고객 10,000명, 유료 고객 1,000명 확보가 목표이다. 21년 이제 지금은 무료 10,000명, 유료 고객 1,000명 확보가 목표이다. 이렇게.
그 영상 만들어 보면 영상은 좀 그렇던데 이런 식으로 돼 있다. 40개 이상의 최첨단 AI 기능을 마음껏 활용하고 업그레이드 AI 서비스, 커스텀 AI, 온디맨드 AI 이런 게 있다. 주요 제품 이렇게 AI 그 구독형 서비스 30% 매출, 빅데이터로 가지고 만드는 매출은 51% 매출. 그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그래프로 표시하는 건 3%밖에 안 되고, 자 클라우드 그 서비스 플랫폼이 이것도 1%밖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는 AI 이제 음성 인식, 언어, 영상 인식, 지식 합숙 이런 걸로 이제 하는 서비스. AI는 30%, 빅데이터는 한 50%, 나머지는 기타 뭐 10몇 프로 이렇게 돼 있다. 판매 구조는 그 바로 다이렉트 컨슈머가 있고 생태를 통한 라이센스 공급 기주로 판매되기도 한다. 전략사업본부 전략영업팀 인원 7명, PSU 사업본부 전략영업팀 인원 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판매 전략은 공공기관, 금융, 제조, 유통, 단연간의 대형사업 고객이 매출의 60%의 차지,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 그리고 요는 3차 법제처 수요자 중심의 지능 법령 정보 서비스 플랫폼 건축, 코트라 해드림 여기는 플랫폼 2차, 헌재 재판 전자재판 가능 전자재판 서비스 요 1차, 코트라 대외 경제 구축 1차, 행안부 국민 비서 서비스 2차, 행안부 범정부 민원 상담 365 이런 것들. 쭉 한국투자증권, 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등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16년 국내 최초 인공지능 서비스 플랫폼이 아담스를 출시하고 20년 4분기부터는 3세대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로 업그레이드를 서비스하고 있다. 수주 상황 뭐 지능형 재판 연구소 시스템 구축 위해서 14억을 수주했는데 지금 매출액 4억 했고 수주 잔고는 10억 남았다. 나머지도 9억씩, 7억씩, 2억씩 남는 거 있다. 위험 관리. 자, 또 뭐 있나? 연구개발 활동, 회사의 비전에 따라 바뀐 제품이나 목표, 응용 기술을 연구 분석하는 AI, 그리고 빅데이터 수집, 정제, 저장, 분석, 레포팅 통, 각 단계에서 빅데이터 테스트, 마이닝 기술 연구 및 데이터 큐레이션 협력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클라우드 사업본부, 인공지능과 지식 그래프 기반의 솔루션, 서비스 제품을 개발하는 플랫폼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쭉 뭔가 많다. 개발비는 52억 썼다. 그게 48% 정도가 들어간다. 영업비용, 개발비용 같이 포함해야 되나? 60억? 작년에는 53% 정도 썼다. 저작년에는 37%. 자, 또 뭐 있나? 그 인사이트 스튜디오는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고객의 요구사항 증시 대응, 메타휴먼은 신용회복위원회의 AI 상담, 이거 그런 것도 있고, 언어 스튜디오 있고, 막 이런 것들. 22년 지능형 전장인식 사업 적중, 기능 개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또 뭐 있나?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이거 뭔가 많잖아, 맞지? 특별하게 그것도 아닌데 읽기도 또 다 세세하게 읽기는 뭐 하는. 그러니까 인상가도 시총 800억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뿌렸는데 솔트룩스도 할 얘기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우리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이런 것도 할 줄, 이렇게도 할 수 하고 있어. 야, 근데 이거 중간에 쉬다 할 걸. 와, 이거 조금만 하면 끝난다. 인공지능이란 학습, 인지, 인간의 지적 능력 일부를 전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지능이고, AI 시장이란 인지 추론 등을 통한 학습과 문제 해결, 인간의 사고 능력을 기계적으로 구현 자동화하는 사업을 AI 시장이라 한다. 195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기술 한계로 별다른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기계가 필요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지식의 추출에 의한 한계, 기계 스스로 지식을 학습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산업 현장에 적용되지 못했다. 이걸 해결한 게 바로 딥러닝 기술인데 2000년 중반 딥러닝 기술이 등장하면서 학습 능력이 크게 향상돼서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됐다. 그래서 16년에 알파고, 딥마인드를 통해서 이제 여러 산업 현장에서 알파고를 이렇게 봐봐. 알파고가
그거 이 세대를 한 번 찍고 다이고 그거를 알파고가 알렉사가 알파고를 이기고 알파제로가 알파고를 이기고 막 그냥 이어간다는 거지. 비지도 학습. 최근에 나온 게 더 이제 더 효율적이고 더 나아진다 이런 말. 그런 거하고 좀 다르겠지. 과학기술정통부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술들의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뿐 아니라 무조건 될 수밖에 없지. IoT 등으로 인한 빅데이터는 분석을 해야 할 무수한 데이터가 생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생산해야 되는 것만 생산하는 게 맞지. 클라우드는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기 위한 저비용 유연한 인프라 기반이 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현재 다수의 시장 조사관들이 향후 행정, 국방, 공공영역은 물론 일반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적용 확산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장점이 뭐냐면 성장이 초기에 하는 사업이다.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다. 구매자 교섭력이 높다. 구매자 신규 기업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 왜? 신규 하는 업체들 그 물건 못 쓴다니까. 이거 AI가 하는 거. 대체적으로 위협이 낮은 산업이다. 대체 신규가 시작하기 너무 기술 집약적이다. 기술이 거의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가는 게 너무 집약적이라서 이런 장점들이 크다. 이게 보통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관한 AI 같으면 엔비디아, ARM, 인텔, 페이턴,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알고리즘 개발하는 거 구글, 딥마인드, 페이스북, IBM, 켄쇼, 테크놀로지 뭐 이런 거 있다면 응용 솔루션에서는 셀바스 AI, 카카오, 카이런 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셀바스에 내 샀어야 되는데 1300원 놓쳐가 응용 솔루션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는 솔트룩스도 소프트웨어지. 그리고 빅데이터 쪽으로 넘어가면 빅데이터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 대량 수십 테라바이트의 정형 또는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아닌 비정형 데이터 집합조차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는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뜻한다. 저장해놓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가치 될 만한 것들을 뽑아내가지고 집합시키는 것들 추출하는 것까지가 빅데이터 시장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빅데이터 소스, 트위치 뭐 이런 거 빅데이터 수집 구축을 하고 분석을 하고 거기서 그거를 활용하는 게 표면화시키고 뭔가 그래프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쭉 유리한 데다가 빅데이터에 관심은 2000년 중반부터 SNS 확산, 2009년 스마트폰, IoT 센서, 카메라, 기업의 의사결정과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분석적으로 활용되고 데이터 양이 폭증하고 처음에는 이모티콘도 뭐 16가지 색, 뭐 8비트 막 이랬는데 이제 256 컬러 나오고 이제 선명하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고 인터넷 속도도 빠르니까 좀 더 고선명 지금 막 4K로 막 찍는다하잖아. 그런 것처럼 막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이를 저장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의 고도화, 서버 개선, 클라우드 인프라 확산 이런 게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비정형 정보 또는 혹은 기존의 사람이 직관적으로 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데이터, 자연어, 음성, 이미지, 영상, 대량 수집, 정제, 의미 분석이 가능한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도약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주요 목표로 하는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기존의 정형 데이터는 물론 대규모의 인지 데이터, 음성, 비전, 자연어 등 수집과 가공 분석을 통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맞춤화 추천, 예측 등을 가능하게 하는 증강 분석 빅데이터 분야이다. 데이터의 저장에 초점되어 있는 기존의 전통 빅데이터 산업과는 달리 고도화된 분석을 가능하게 한 산업 현장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게 특징이다. 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 저장에 초점이 되어 있던 기존의 빅데이터와는 달리 고도화된 분석을 가능하게 해서 산업 현장에서 구체화된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한다고. 야, AI가 예전 같으면 기술자가 그걸 막 해결했는데 이제는 AI가 해결한다 말이야. 그러면 엑센도 왜 팔았는데 내가 맞지? 엑센과 엠노.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연평균 38% 25년까지 성장할 거로 보인다. 38% 연평균. 자율주행차에서 생명구조 의료 장비, AI는 사실상 모든 장비와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AI는 다가올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혁명적 요소임을 입증하고 있고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 코퍼레이션 뭔데 IBM이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연구와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연평균 시장 규모가 머신러닝 39%, 컴퓨터 비전 뭐 이런 것도 성장률이 35%가 넘는 게 30%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지. 이 사업은 국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중국,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인도 인구가 많으니까.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시장을 선도하고 19년 세계 시장 점유율 39%를 차지했다. 매출 점유율 그 소프트웨어가 딥러닝 연평균 성장률 42%, 미국은 41%, 유럽 내 독일은 그 11억 9천 달러, 1조 정도.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시장으로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는 중국 같은 경우는 연평균 5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보고 있고 AI 로드맵으로 오는 25년에는 655억 달러, 81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라 가지고 첫째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방대한 데이터를 무조건 이거 써, 이 어플 써, 이 캡은 무조건 걔들은 써야 되니까 정보통신, 소비재, 광고, 기업 용역, 의료 영역에서 AI 기술이 향후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막 활용된다. 주력하고 있는 인공지능 고객센터 규모는 연평균 28%. 솔트룩스가 주력하는 거는 그래도 28%, 38%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28%.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25년까지 연평균 38% 성장할 거로 본다고 아까 했었고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규모도 연평균 9% 성장대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빅데이터도 연평균 9%, AI는 30%. 와, 박살난다 맞지?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3년 2조 5천억까지 연평균 11% 성장률을 보였고 23년 연평균 1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글로벌 기업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막대한 자금과 고객 기반을 확보한 인터넷 플랫폼사, 네이버, 카카오 등 통신 대기업 SKT, KT, LG U+, 이런 것,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 혼재되어 있는 경쟁 시장인데 그래 당사와 같은 셀트룩스는 요거 셀트룩스가 보유 기술 및 기존 사업 영역, 셀트룩스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 영역 빨간 거, 솔트룩스가 확대하려고 이제 하는 게 노란 게 확대하는 거고, 솔트룩스가 기술 보유하고 있는 건 녹색, 그리고 집중 사업하고 있는 거는 빨간색. 솔트룩스가 하고 있다는 거지. 녹색은 기존 보유 기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경쟁 업체 같은 경우는 마인즈랩, 향후 동부분에서 당사와 경쟁이 에타리 기술 인재의 근절의 그거 마인즈랩, 그리고 바이브 컴퍼니, 지금 옛날에 구 다음 소프트가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어널리시스, 이게 글자에서 뭐 얻어지는 거, NHN 다이캐스트, B2B, B2G 이런 것들, 빅데이터 분석 사업의 검색 엔진 사업, 기본적인 대화 모델과 함께 고객 요구에 포함되는 경우와 당사와 경쟁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 AI 랩과 SI 사이에 이 셀바스 AI 맞지 이거? 예, 맞지 싶은데 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외 업체는 뉴앙스 커뮤니케이션과 스플렁크 이런 것들. 뉴앙스 커뮤니케이션스는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 어플리케이션별로 최적화해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회사, 영미권 시장에서 도메인 특화된 레퍼런스 구축 확장하고 있고 일부 솔루션을 클라우드로 서비스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이 영미권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솔트룩스가 영미권으로 가려고 그러면 뭐 현대자동차 그룹, 삼성전자, 한국어를 반드시 포함한 대형형 인공지능 솔루션이 필요한 대형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고, 일본, 동남아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역 기반의 최적화 경쟁을 통해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커 원천 기술 기반의 경쟁이 전개될 원천 기술 기반의 전개가 경쟁이 될 거라고 보인다. 스플렁크는 증강 분석 빅데이터 경쟁 상대인데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 규모의 실시간 분석 부분에서 국내에도 몇 군데를 이렇게 솔루션 하고 있다 하네. 외산 솔루션의 특징인 사용량, 사용 규모 증대 시 급격한 비용 상승, 사업 환경에서 최적화된 사용 제한, 최적화 제한 이슈 등으로 솔트룩스 또한 어플리케이션별로 특화된 경쟁력을 보유 사업에 경쟁 중이다. 경쟁 구도 변경 가능성을 보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소프트웨어는 점차적으로 도메인 특화형으로 진행하고 있고, 구글, 아마존 원천 기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비수익성,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의 부가 서비스 형태 사업이 글로벌 민간 사업과 각 지역 공공 부분에 전개하는 데 반해 상기 국내외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들은 3-4개 부분의 핵심 도메인을 사업을 고도하고 있고, 향후에 인프라스트럭처 기반의 글로벌 대형 사업자를 제외한 전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핵심 도메인을 걸쳐 사업 전개 방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을 위시한 기술 진보에 따라 기능성의 지속적인 보강, 도메인의 최적화를 통한 커스터마이징 부분의 경쟁력 확보, 이를 확장성 있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의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기업 간의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SG 경영 보건, 이걸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거 ES 경영 보고는 얘들이 말하는 ESG는 직접 투자한 생태계에서는 뭐 뭔가 딥러닝 속도가 있다라면 자기들은 그 효율을 더 좋게 해서 이왕 30인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15인분만 먹으면서 전기를 15인분치만 먹으면서 똑같은 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 자기만의 툴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환경을 아낀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하더라고. 뭐 2배 이상 빠른 출원 속도가 가능하다. 뭐 좀 더 전력도 적게 먹는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해안 부유 쓰레기 탐지를 위한 이런 것들도 있어가 최신 재해 쓰레기 탐지 뭐 이런 것들, 해양 쓰레기 발생량, 현정량 추정에 대한 과학적 정확성을 높이기도 하고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공간의 확대, 시간 비용 인력 절감 효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다. 자, 사회 책임 경영. 16년 전부터 사회 책임을 다하고 소외계층 지원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이런 건 연탄 배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개인 보호를 위해서 사내 임원을 전담 배치하였으며 개인정보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내 목소리만 1시간 분량만 영상만 그 솔트룩스 그 플래닛이나 이렇게 딱 AI가 인지해버리면 이거를 내 거와 똑같은 거를 90몇 프로 막 그냥 복제를 해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하다. 머신러닝, 딥러닝, 학습 데이터에 민감한 정보에 대한 액세스 제한, 암호화, 마스킹, 워터마크처럼 업무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고 대규모 데이터 학습 시 편향된 데이터 여부의 검증과 그러니까 편향된 데이터를 많이 넣는 건 좋은데 뭐렇게 해야 되나 이거 한쪽만 좋은 데이터를 많이 넣어버리면 편향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골고루 넣어야지 골고루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뭐 재판 판례를 다 넣어가지고 AI가 판례하면은 얘들도 어제 곽상도 아들 50억 받은 거 그거 무죄로 판매났더만 조국 딸내미 600만 원 받은 그거 뭐고 등록금 뭐 때문에 주지? 장학금 받은 거는 뇌물로 하고 참 말도 안 되는 맞지? 근데 AI가 하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계속 데이터가 쌓이면은 얘들도 말도 안 되는 걸로 판결을 낼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비정형 한쪽이 편향된 데이터를 넣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신경 써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다. 구조, 특허권, 이마 있고, 한국어 지식 베이스 구축 시스템, 비정형 데이터로 붙어서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는 시스템, 뭐 이런 것들, 특허권 몇 개야? 쫙 있지. 단어 교정 시스템도 있고 특허 쫙 90개 100개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외워권 소프트웨어 어절 수준 표줄 검사하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엄청 많아. 기술이 많다는 거지. 보따리 모바일 서비스 웹 번역기 고속 뭐 이거 뭐 상표권 빅오션 지니유스 인투 솔트룩스 뭐 이렇게 톡봇, 아담 톡봇, 스톰, SOR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했네. 야 홈페이지 한편에 전자공시 사업 설명은 D다.